고맙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정치인이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요즘 핫하게 떠오르시는 분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안 되는 게 없는 우리 민주당의 보배,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권한 대행이시고 상임총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찬대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송파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 원내 총무 박찬대입니다. 예, 오늘 잠실야구장 앞에서 우리 시민들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참 우리 대한민국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이겨내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대한국민의 DNA에는 국난을 극복하는 끈질기고 승리하는 희망의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즐겁게 일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25년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라고 합니다. 2사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올해 잘해도 0%대 성장률 또는 1% 초반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자유무역 전체를 흔드는 통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WTO 체제 하에서 밸류 체인을 지키면서 전 세계가 협력하고 각자 잘하는 것을 나눠서 하던 분업의 세계가 이제는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총력전의 현상이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경제 위기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 민생도 엉망이 되고 경제도 폭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안보와 평화도 어려운 이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3일 총칼을 앞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경제는 심리고 경제는 희망이어야 될 텐데 어려운 경제를 더욱더 폭망하게 만든 그들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족들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야겠습니까 여러분? 3년 전 0.7%의 석패로 모든 것을 가져간 그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며 안보는 든든하고 평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무능과 무책임 그뿐 아니었습니까? 어찌 이들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힘찬 날개짓을 하는 것은 튼튼한 오른날개와 왼날개가 건강하게 함께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저희가 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상실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극우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 아닙니까? 사이비 아닙니까? 부존자만 없는 우리가 세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D를 투자해야 될 텐데 재작년에 R&D 예산을 4조 6천억을 아무 이유 없이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속에 기초한 정책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날 45년 만에 총칼을 앞세운 계엄군의 국회 침탈이 있을 때 그들은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우면 국민들은 무서워 도망가고 국회의원들도 숨을 줄 알았는데 착각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를 켜고 자기가 체포되고 수거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냈습니다. 군인들이 탄 버스를 막아냈습니다. 연약한 여성들은 총칼을 앞센 계엄군의 총대를 붙잡고 대치했습니다. 당직자, 언론인, 시민,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온몸을 던져서 계엄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숨죽여서 참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남편을 국회로 보냈다가는 다시는 볼 수 없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내의 심정이 녹음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담을 넘었습니다. 2시간 반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주권자인 여러분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힘만으로 어찌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군인들은 물러갔지만 제2의 제3의 내란이 있을 수 있고 계엄이 있을 수 있다 하여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찬 바닥에 젊은 여성들이 국회 담장을 지키고 대문을 막아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을 보면서 저는 새벽 3시, 새벽 6시에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만나면서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함께 바닥에 앉으며, 때로는 대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난의 중에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지키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 계엄 해제만으로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빨리 탄핵해야 될 텐데 12월 7일 저와 국회의원 전부 그리고 시민들은 여의도에 모여서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 주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 돌아오십시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전에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입법부의 이런 헌법기관 아닙니까? 108명의 그들 중에서 자리를 지킨 것은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호소했던 우리들은 투표가 불성립돼서 12월 7일 탄핵소추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이 되는 그 인원들이 여의도를 포위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참석해서 비밀투표한 결과 마침내 204표의 가결표를 얻어 내란 수계 윤석열은 탄핵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가능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 여러분, 그렇지요? 12월 14일 마침 우리는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는 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마지막까지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5가지 제목으로 파면을 시켜야 될 텐데 9대0 될 것이 8대0으로 다시 7대1로, 아니 어쩌면 5대3으로 기각되는 것 아닌가, 온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그 피를 어떻게 흘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은 다시 광화문에서
동십자각에서 헌법재판소를 포위하고 주문을 외쳤습니다. 무속에 기반한 천공 그리고 건진, 이런 사이비들이 외치는 요상한 주문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외치는 그 주문 여러분 아시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통해서 이 사회를 기득권의 몇몇과 함께 주무르려 했던 조이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은 우리의 후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34일 만에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6, 7만 쪽에 이르고 있는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두 번의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5월 12일부터 본격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3일 뒤인 5월 12일 날 서울 고법이 재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시간인데 왜 사법부가 여기 관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국회에 침투했지만 국민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총칼과 개머리판을 휘두르지 못했던 우리 군인들이 물러났던 것처럼 서울고법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무릎 꿇고 5월 15일 기일을 6월 18일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엄해제 그리고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파면 그리고 서울고법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이 일련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정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80년 동안 해방 후에 이룩했던 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소망이었던 그 높은 K-팝, K-문화,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를 이제 다시 회복하고 세계 위에 우뚝 솟아야 할 텐데, 도약해야 할 텐데, 이번 대선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80년 동안 해방 이후에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그 고난의 여정은 우리 후보 이재명 대표의 삶의 여정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재명을 보면 공감하고 이재명이 되면 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지 기대가 됩니까? 그의 60년 삶을 보면 우리의 60년, 70년, 80년의 고난의 흔적이 그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이재명, 중학교가 갈 수 없어서 소년공이 되었던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불구가 되어 군대도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참혹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이겨내고 성취한 것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남 우리 시민들, 성남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성남시에 성남의료원을 짓기 위해 시민조례를 발의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그 시민조례는 47초 만에 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결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소수의 정치인 그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이재명은 울부짖으며 자기가 정치하기로 결심하고 2006년, 2008년 두 번의 실패 끝에 2010년 성남시장이 되어서 마침내 성남의료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소년공으로서 교복을 입지 못한 그 한을 풀기 위해 대학을 입학하는 날 교복을 입고 갔다 아닙니까? 멋있었습니까?
사실 촌스러웠죠. 촌스러웠지만 이재명의 한과 이재명의 소망이 투영된 결과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각자 도생해서 노력해서 대학도 가고 변호사도 됐지만 그곳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정치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내매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씩은 제공하겠다. 그게 성남시의 무상교복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난해서 퇴근길에 주워온 과일을 먹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과일을 먹던 이재명은 성남의 어린아이들에게 싱싱한 과일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는 그 돈 몇백원 몇천원도 아쉬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미래를 준비하고 직업 훈련하고 때로는 자기를 개발해야 할 텐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데 그들에게 단돈 10만원, 어쩌면 알바하는 그 1시간이라도 아껴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 뭡니까?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서민의 해안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성취로 끝내지 않고 우리 국민과 함께 받은 권한을 이용해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 무상복지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나요? 5,200억의 성남시 채무를 수년 만에 갚아내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상복지, 그리고 경기도 1조 5천억의 채무를 갚을 뿐 아니라 2조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최소한 10% 이상 올리고 68%의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가 민생경제에 도움이 됐다 고백해서 공약률 96%, 도정만족도 1위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말로만 하는 정치 아닙니까? 이재명은 실천과 실적과 능력으로 유능함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실패 후 국회의원이 되어 민주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의 주인은 당대표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의 당원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원이 500만 명에 육박하고 당비를 내는 당원은 250만 명,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114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민주국가 정당사에 이런 민주당, 이런 민주당원들,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진짜 주인은 당원입니다.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16주기가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말씀 하나로 저는 시민의 삶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16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지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전 부산에 가서 당원대회에 참석했다가 연설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나는 광장으로 골목으로 시민단체를 찾아다녔지만 깨어있는 힘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파랑새는 바로 우리 민주당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500만 당원, 권리당원 114만 명과 250만 명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 바로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만 쓰고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충실한 일꾼으로 으뜸나는 말씀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정치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강남 3구 특히 송파 보수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남인순 의원님 사선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다음에는 송기호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조재희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송파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경제에 유능한, 안보에 든든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보수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왼날개와 오른날개로 대한민국을 조화롭게 정치한다면, 서로 잘하기 경쟁한다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텐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장관, 반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후보와 정당입니까 여러분? 송파 시민 여러분, 우리 강남 3구 여러분, 여러분이 존중하는 보수의 가치,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중도의 영역으로, 보수의 영역으로 정치가 해야 될 책임도 감당하겠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라는 일꾼,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영남도 호남도 아니고 가난하고 부자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보수, 진보, 그 가치가 조화로운 대한민국 이제 진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파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강남 3구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새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하나만 다쳐도 날지 못하지만 두 날개가 멀쩡해도 눈을 가리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아니 우리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시다. 진짜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보며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지향을 함께 조화롭게 만듭시다. 여러분, 일자라는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약진할 것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목이 아프면 춤이라도 췄는데, 혹시 99명이 춤추는 거 좋아해도 혹시 한 명이 마음이 상해서 국난 중에 있는 대선에서 춤추고 자빠졌냐? 그렇게 생각하는, 상처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찌 춤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춤도 추고 연설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보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연설도 못하고 춤도 출 수 없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만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1, 2, 3 아시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월 4일까지 점 하나 빼면 123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 2, 3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1 아시죠? 한번 추임새 넣어주세요. 기호 1번 이재명, 세 표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여러분 손가락 멀쩡하시죠? 지금 각종 댓글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90%에 육박한답니다. 거짓 뉴스 선동이지만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이 가라지들이 자라서 알곡을 상하게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밭갈이 해주시고 뽑아주십시오. 밭갈이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아파도, 관절이 아파도, 연설할 수 없고 춤을 출 수 없어도 손가락은 멀쩡한 여러분, 1, 2, 3 기억해 주십시오.
12월 3일 날 일어난 내란을 6월 3일 6개월 만에 종식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원내 총무 박찬대가 5월 3일에 원내대표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5월 3일, 12월 3일, 그리고 마침내 6월 3일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송기호와 함께, 조재희와 함께, 남인순과 함께, 박주민과 함께, 이기영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신 우리 박찬대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 국민 대배우 이기영 배우, 네, 앞으로는 저 팬클럽 안 오시는 걸로. 네, 그것은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이기영 대배우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우리 저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바쁘세요. 그래서 사진 포즈 한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저 다음에 이기영 배우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 하면 대통령하고 위로 번쩍 올리시면 됩니다. 자,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약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찬대 위원장님과 그 박주민 위원장님께서는 여기를 순회하시면서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보실 것입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 사진 찍으시고, 저 담소 나누실 분들 담소 나누셔도 됩니다. 네, 우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